왕수인의 물의 의미에 따른 경물의 해석. 왕수인은 대학의 경물의 동사, 격의 목적에 해당하는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도 정주학적 성리학의 경물 해석의 물 해석과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주학에서의 경물의 물은 외부 세계의 대상으로서의 물이다. 그런데 왕수인처럼 물을 외부 대상으로서 두고 격의 의미만 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 외부 세계의 물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만다. 만일 물을 외부 세계의 자연과학적 대상으로 본다면 그 물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떤 가공과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해석 결과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외부 대상을 어떤 도덕행위의 대상으로 본다면 어떨까? 그럴 경우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도덕행위의 대상은 결국 타인이나 타인과 관계된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것을 바로잡으면 곧 도덕적 대상에 대한 도덕 주체의 가치관에 따른 행위의 강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이 물을 사로 해석하였다. 사로 해석하였다. 일사자, 사건, 이슈, 사로 해석하였다. 즉 도덕적 사안, 도덕적 이슈로 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물이란 바로 이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음이 된다. 이 도덕적 사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주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수인은 그것이 도덕 주체의 의념이 있는 곳, 이것을 그냥 이거는 좀 백화체의 표현이고, 고대어로 문어체로 치면 이제 성의할 때 의 앞에 이 글자 의 하나만의 이제 의미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그것이 도덕 주체의 의념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문제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물에 부여한 그의 해석, 즉 물을 바로잡으면 곧 도덕 주체의 의념이 있는 바로 그곳의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육구형과 이어지는 심정리, 심의 무물, 심의 무사를 또 다른 화법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도덕 문제의 관건은 도덕 행위가 미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도덕 주체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도덕을 그르치면 도덕 주체의 동기의 그르침에서 시작되므로 그 도덕 동기 발생의 의념에 있는 그 도덕 동기 발생 의념에 있는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정주학의 해석과 비교할 때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면 평천하에서부터 시작하여 치국, 제가, 수신으로 점점 외부에서 인간 주체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을 연쇄논법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 논리대로 진행하여 수신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정을 이어서 묘사한다. 주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주학에서 이야기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원래 이 강좌의 처음에서 이 과목의 처음에서 앞부분에 예기의 사상에서 대학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공부한 바 있죠. 주제다시피 그 다음은 정심, 성의, 취지, 경물로서 이것은 대학의 저자가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면 수신에 이어서 도덕주체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갈수록 그 내면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면 천하를 합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천하를 합평해 하려면 먼저 나라를 다뤄뜨린다. 치국한다. 또 그 전에 제거한다. 그 전에 수신한다. 그럼 수신을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또 수신하려면 그 전에 수신부터 도덕 주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신 이전에 정심해야 된다. 또 정심 이전에 성의해야 된다. 성의 이전에 취지해야 된다.
취지 전에 경물에 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천하 치국 제가 수신 정심성이 취지 경물. 다시 나갈 때는 경물 취지 성이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그 측면에 돼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측면을 쭉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수신까지 평천에서 수신까지 들어왔다가 그래 천하 문제, 나라 문제, 집안 문제, 자신 문제, 또 자신 안에서도 그 심, 의, 지, 물 문제 이런 식으로 안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러면은 대학의 원래 저자가 이제 밖에서 안으로 쭉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정주학에서는 이 논리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정심성의까지는 내면으로 들어가다가 취지 경물에서는 갑자기 외면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심성의 정주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의하고 주희는 정의천하고 주자는 정심성의 할 수 이래가지고 안으로 이거 내면으로 들어가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안으로 들어서면 또 계속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취지 경물에서는 갑자기 또 외면으로 나간다 얘기죠. 그래서 바깥 대상 사물을 두고 그 경물을 해가지고 취지한다. 또 이래 된다 얘기니까. 그래서 대학 저자가 가졌으리라 추정되는 논법에 기준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지만 정주학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들의 그 철학적 전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추는 어떤 그런 측면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성학, 유학을 유학을 이제 성이 되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성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왕수인은 성학, 유학, 전에 이야기했죠. 퇴계의 성학집도 일국의 성학집이 할 때도 성학이라고 표현했죠. 네. 왕수인은 성학, 유학의 본래 취지가 내면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주학의 주장을 비판하지만, 이를 대학 해석의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수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주학에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또 취지와 경문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점을 두고, 이제 왕수인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학문체계, 즉, 유학의 학문체계, 성학의 학문체계는 본래 취지가 내면에 있지 않느냐. 그래야 정주학을 비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도 이제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정주학에서 대학 해석을 또 잘못하지 않았냐. 그 대학 해석이 오류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또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말하자면 정주학의 어떤 그 대학 해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까? 왜 안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취지 경물에서 밖으로 나간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느냐? 근데 정주학자, 정주학적 성리학, 주자학적 성리학자들은 원래 그런 어떤 철학 이론적 전제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사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어떤 학문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이제 성리학자들, 퇴계율록 같은 성리학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별 비판도 안 하고 당연시 했다는 이야기니까. 왜 안으로 들어오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느냐? 그 문제에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무슨 성리학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별 이야기도 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벌써 이제 왕수인은 이 점을 지적했다는 얘기죠. 성학, 유학의 본래 취지가 내면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왕수인이 대학 개수학권 정당한가? 대학 저자의 논리로 추정될 수 있는 논법대로 정심성의뿐만 아니라 취직 경물도 내면의 문제로 해석한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 왕수인이 말하자면 어떤 내면의 문제다 하는 건 이제 그까지는 맞다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의 일생 중 학설의 변화 양상에 따라 강조된 철학적 토픽의 얘기를 보면 정심, 성의, 취지, 경물이 모두 그에 있어서는 도덕 주체 내면의 문제이기는 하되 여기까지 맞다. 그런데 왕수인은 대학에 쓰인 순수에 구애받지 않은 자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니까 대학에 쓰인 순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대학의 원저자는 평천하 평천하보다 원래는 고지 용명명덕의 천하자,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는 자, 명명덕의 천하자,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는 자. 그것이 이게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는 청적으로는 천하가 평해진다 해가지고 주어와 자동사를 타동사 목적을 바꿔줘 평천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려고 하려 그러면 먼저 그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그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 그러면 그 집안을 가지라고 그 집안을 가지려면 먼저 그 자신을 닦는다 하는 식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정심성이 취직 경물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은 왕수인의 문제 제기대로 전체적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맞다 이야기니까. 그런데 왕수인의 경우는 정심성이 취직 경물에 있어서 그런 순서 대학 원저자가 정심성이 취직 경물로 안으로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데 또 나갈 때도 경물 취직 성의 정심 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왕수인은 그러나 순서에는 별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냐 정심이고 성의고 성의가 곧 정심이고 취지가 경물이 경물이 취지고 이 모두가 어떤 같은 것이다 하나로 합일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대학의 문제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문제다. 그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바깥의 문제, 외면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체인 수신할 때 그 신이라는 그 주체, 말하자면 지방과 나라와 천하라는 그 외면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은 왕수인 논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점을 봅시다. 왕수인이 경물의 물을 사로 해석한 것은 그의 중요한 관점의 하나이지만 주의 역시 물을 사로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주의는 그것을 외부의 사로 본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사의 리를 공부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왕수는 이 물, 그것도 사로 해석한 경물의 물 또는 물은 도덕주체의 소재로 본 것이다. 즉 도덕주체인 신이 발동한 의가 바로 도덕적 대상인 물에 대하여 도덕적 사안이 발생하지만 그 물을 바로 그 도덕적 사안인 사로 보았다. 그래서 도덕문제의 관건은 도덕주체인 우리 자신의 심을 바로잡는 것이며 경물은 결국 내면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혁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사로 본다는 것, 물을 사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돼가지고 팩트는 이슈. 그런데 주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로 해석할 때 사는 어떤 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들, 무슨 팩트 같은 그런 거,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바깥 사물, 그러니까 물과 사를 합쳐서 오늘 현대어로 하면 사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외부의 사물을 이제는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왕수인은 물을 사로 보면서 그 사는 내면의 주체가 도덕적 이슈로 삼는 그 사다 얘기니까. 주체가 도덕적 사건으로 삼는 사다 얘기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어떤 무엇을 문제로 삼는다 하는 그것이 사다. 내면의 사다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도덕주의 심 속에서 그 하나의 그 도덕 이성이죠. 도덕 이성으로서의 심이 그 내면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이제는 그 인식하고 자각한다 하는 그 점이다. 그 점. 그러니까 심이 이성한데 그 심이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심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이 발동한 도덕적 동기가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도덕적 대상자 물을 대하여 도덕적 산이 발생한다. 도덕 주체의 심 속에서 의가 발생한다. 의가 발동한다. 의가 발동하는데 그 의가 의가 언제 발동하냐? 물을 대할 때 이제는 발동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내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무슨 문제가 독점 문제가 생긴다. 내면에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의가 도덕적 동기가 선하게 발동할 수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도 있다. 선하게 발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도 있다. 의가 선하게 발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동기가 선하게 발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선하게 발동하면 나중에 그 밖으로 행동할 때 선한 행동을 하게 되지만, 악하게 발동을 하면 밖으로 행동할 때 이제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동기가 생겨서 선하게 행동하는 결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먼저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도덕적 문제, 그것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산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경물이라고 이렇게 왕수는 이제 생각했다. 물을 바로잡는다. 내면에 있는 물, 그 물은 도덕적 그 사건, 도덕적 이슈다. 그것을 바로잡아가지고 도덕적 종기인 뜻이 선하게 발동해야 된다 하는 그 취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도주체에 있는 도덕적 산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경물은 곧 격심이 된다. 격심. 물을 바로잡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